클라이언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 부동산 회사 더글라스 알러먼 소속 미나인 뉴욕의 미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은 브로커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고객의 입장에서 정말 이런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것을 강추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리스트들을 조금 쉐어해 볼게요. 특히나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나 아니면 개인의 스케줄에 따라서 뉴욕에 굳이 오지 못하거나 오지 않으셔도 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하려면 좋은 브로커와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브로커를 선택할 수 있는지, 실력 있는 그런 분을 선택할 수 있는지와 다음 편에서는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럼 저와 함께 가볼까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 라이센스가 있으신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아직 그런 분을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이제 주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상태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좀 위험하죠. 이건 불법이고 하기 때문에 이 같이 일하시게 될 분이 뉴욕의 브로커, 공인중개사의 라이센스가 있으신지를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쉐어합니다. 그래서 링크는 밑에 있고요. 여기에 가셔서 그 브로커의 영문 이름, 정확한 영문 이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분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를 통해서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first name을 넣고 last name을 넣고 아니면 이제 회사 이름을 넣어서 검색을 해보시고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게 큰 거래잖아요. 뭐 옷을 그냥 간단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체크를 하시면 딜을 진행할 때 조금 마음이 놓이실 것 같아요. 좀 한국에서는 또 부동산 사기건들이 조금 있어서 처음에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세요. 그건 당연히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인중개사가 정말 뉴욕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고객분들과 결이 비슷한 공인중개사와 일하는 것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딜을 집을 구할 때부터 클로징까지 아니면 뭐 클로징이 끝난 후에도 뭐 자잘하게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길지 않은 시간을 같이 이제 팀처럼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파트너의 형식으로 일을 진행하는데 자기와 성향이 좀 맞지 않으시면 아무리 실력이 있으신 분도 딜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와 좀 성향이 비슷한 사람, 집을 구입할 때 이제 질문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객분들이 필요할 때 대답을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로커랑 그만큼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고 그리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인풋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믿을만하고 신용 있으면서 나와 결이 좀 맞는 사람과 일을 하면 이 딜 진행이 더 수월해요.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이랑 일하시다가 이게 안 맞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저를 이제 선택하게 되셨어요? 물어보면 좀 비슷한 성향이어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건 뭐 처음에는 확실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전화 통화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조금은 느낄 수가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저도 뭐 개인적으로 다른 프로페셔널과 비즈니스를 할 때 잠깐이지만 짧은 통화나 만남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첫인상이 뭐 괜찮으면 계속 괜찮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지 않나라고,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조금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두 번째로 넣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부동산 마켓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뉴욕은 굉장히 크잖아요. 뉴욕에 투자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조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좀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이나 아니면 실거주의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제 고객분의 그 취향에 따라서 원하는 지역이 이제 세분화가 되는데 맨하탄, 브루클린, 퀸스 이렇게 좀 크게 세 개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맨하탄에 투자를 하고 싶다, 맨하탄에 이제 구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맨하탄 안에서도 동네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동네들마다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뉴욕 투자하고 싶은데 어디다가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이제 저의 뭐 추천을 해줄 수도 있고 뭐 투자로서 가장 좋은 것, 그런데 투자에도 그 캐시플로우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더 appreciation value, 이제 집값이 오르는 거냐, 아니면 한 달에 뭐 관리비랑 렌트비에서 매달 관리비랑 텍스 같은 걸 빼고 이제 캐시플로우가 더 필요로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캡레이트를 더 중요시 여기는 분들, 아니면 appreciation value를 더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 갈려져요.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은 학교에 따라서 이제 뭐 NYU라든지 콜롬비아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제 콜롬비아는 어퍼 웨스트에 있으면은 이제 NYU는 좀 다운타운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래서 그 각각 지역의 마켓을 잘 아시는 공인중개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퀸즈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고 맨하탄 딜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신데 맨하탄 내에서의 딜은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달라요. 좀 어그레시브하기도 하고 좀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맨하탄에 투자를 원하시는 분은 맨하탄을 좀 중점적으로 하시는 공인중개사를 만나시는 것이 그 동네에 대한 그런 의견, 아니면 투자 가치로 어디가 좋은지, 그리고 동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마켓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렌트를 할 때 이게 렌트가 얼마 정도로 나가는지, 얼마나 빨리 이게 렌트가 잘 나가는지는 진짜 그때 이제 일을 많이 하시고 그런 지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이 아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뉴욕에는 좀 많은 타입의 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좀 다르게 콘도, 코앞, 브라운스톤, 멀티패밀리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이 콘도랑 코앞이랑 진행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뭐 오퍼를 넣고 나서 이제 보드 패키지가 있는데, 콘도는 코앞 보드 패키지보다 조금 더 간단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집들의 트랜잭션을 해본 경험이 많은 그런 공인중개사를 또 선택하는 것이 이제 딜 진행에 있어서 좀 유리해요. 이제 마무리까지 좀 스무스하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분들과 컨설팅을 하실 때 뭐 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파시려고 하는 셀러의 입장에서는 이 에이전트나 아니면 에이전트 부동산 회사가 규모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시고요. 마케팅에서 많은 딜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의 그런 네트워크도 있고, 그래서 브로커들끼리 이제 딜 같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아직 마켓에 나오지 않는 그런 오프마켓 딜 같은 것들도 회사가 클수록 그런 정보의 교류가 빨라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인지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케팅을 에이전트가 브로커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져 있는지, 뭐 인스타라던가 뭐 유튜브, 요즘에 이런 소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집을 파실 때는 그런 익스포저가 많이 되는 그런 매개체가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집을 구입하고 나서 다른 추가적인 그런 부가 서비스를 도와줄 수 있는지, 이 브로커가 좀 가이드라인을 잘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목적으로 구입하신 거라면은 렌트 줄 때 그런 렌트 서비스도 부가적으로 프로바이드 하는지, 프로퍼티 매니지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건 뭐 당연히 엑스트라 피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면 편할 것 같고요. 뭐 레노베이션을 필요로 하거나 가구 오더 같은 프로세스 것들을 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이시던지, 집에 문제가 있을 때 페인터나 뭐 히백 그런 고치는 분들, 에어컨 고치는 분들이나 뭐 페인트를 도와줄 수 있는 분들, 이런 네트워크를 좀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과 딜을 하면 굉장히 편하죠. 왜냐하면 집을 사고 나서 좀 추가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그런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가적인 서비스는 엑스트라 차지가 있거나 아니면 컨트랙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정보에 대해서 이삿짐 센터 같은 것도 하나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공유해 줄 수 있는 분, 네트워크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을 만나시면 되게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한번 여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